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조금 무겁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바로 고독사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혼자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죽음을 바로 고독사라고 합니다. 고독사는 단순히 혼자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홀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1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노인뿐 아니라 중장년층, 심지어 젊은 사람들에게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 나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으니까 상관없다. 하지만 고독사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나타나는 몇 가지 위험 신호가 있습니다. 오늘은 고독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 5가지와 이를 예방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삶은 물론 가족과 부모님의 삶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신호입니다. 사람과의 연락이 점점 끊기는 것입니다. 고독사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사회적 단절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 하나둘씩 끊어지면서 결국 완전히 혼자가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변화로 시작됩니다. 전화가 오면 받기 귀찮아지고 메시지가 와도 바로 답장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따가 답해야지. 나중에 연락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루가 지나고 며칠이 지나면서 점점 연락이 늦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약속을 하나둘 취소하기 시작합니다. 친구가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 미루고 가족 모임도 귀찮다는 이유로 빠지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자연스럽게 연락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친구도, 가족도, 이웃도 연락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생깁니다. 몸이 아프거나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와도 연락할 사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독사 사례를 조사해 보면 대부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 동안 가족이나 친구와 거의 연락하지 않고 혼자 지내왔던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조차 최근에 연락한 적이 없다.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다.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위험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호입니다.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는 생활입니다. 사람이 집 안에만 계속 머물게 되면 몸도 마음도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단순합니다. 오늘은 그냥 집에 있을까? 밖에 나가기 귀찮다. 이렇게 하루 이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외출 자체가 귀찮아지고 습관처럼 집에만 있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은 움직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밖에 나가지 않고 집 안에만 머무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먼저 햇빛을 보지 못하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 D가 부족해집니다. 비타민 D는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뼈 건강, 면역력, 근육 기능까지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햇빛을 충분히 쬐지 못하면 뼈가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의 활력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또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감소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걷는 힘이 약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넘어질 위험도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에 운동까지 하지 않게 되면 혈액순환도 점점 나빠집니다.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으면 우리 몸의 여러 장기에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같은 질병들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집 안에만 있는 생활이 오래 지속되면 체중이 증가하고 혈당이 올라가면서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몸의 건강보다 더 큰 문제가 바로 마음의 건강입니다. 집에만 계속 있다 보면 사람과의 접촉이 줄어들고 세상과의 연결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함께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분이 가라앉는 정도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의욕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밖에 나가기도 싫고 사람을 만나기도 싫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결국 삶에 대한 의욕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한 가지 습관을 꼭 강조합니다. 바로 하루에 최소 30분이라도 집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마트를 가도 좋고, 동네를 천천히 걸어도 좋고, 공원을 산책해도 좋습니다. 근처 카페에 가서 잠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의 강도가 아니라 집 밖으로 나가 세상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입니다. 건강 관리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많은 분들이 질병 자체를 떠올리지만 사실 더 무서운 것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응급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심근경색, 뇌졸중, 저혈당, 쇼크, 이런 질환들은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점은 몇 분 안에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근경색이 발생하면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서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하게 됩니다. 뇌졸중이 발생하면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 기능이 급격히 손상됩니다. 저혈당 쇼크 역시 혈당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변에 가족이 함께 있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군가가 바로 알아차리고 구급차를 부르거나 곧바로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분의 차이로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큰 후유증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경우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몸에 이상이 생겨도 누군가가 바로 알아차려 줄 사람이 없습니다.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게 되면 도움을 요청할 기회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생활하는 분들에게는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세 가지는 반드시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정기 건강검진입니다. 건강검진은 단순히 병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질병을 미리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혈압 체크입니다. 고혈압은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평소 혈압을 꾸준히 확인해야 위험한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혈당 관리입니다. 당뇨는 방치하면 심장, 신장, 눈, 혈관까지 우리 몸의 여러 장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떨어질 경우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갑작스러운 사고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혈관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질환이 갑자기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혈압을 자주 확인하고
혈당을 꾸준히 관리하고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건강관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위험한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생활하는 분들이라면 자신의 건강을 누구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신호입니다. 집이 점점 지저분해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집이 좀 지저분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고독사의 중요한 신호 중 하나로 생활 관리의 붕괴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바로 주변 환경의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합니다. 청소를 하루 이틀 미루게 됩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 해야지. 조금 있다가 정리해야지. 이렇게 미루다 보면 점점 집안의 정리가 늦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집 청소를 거의 하지 않게 되고 방 안에 물건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쓰레기를 제때 버리지 않거나 빈병이나 음식 포장지가 쌓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냉장고 안에 오래된 음식이 방치되거나 식사를 제대로 챙겨 먹지 않는 상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단순한 게으름이나 성격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심리적인 고립과 우울의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이 우울해지거나 무기력해지면 자신의 생활을 관리하는 힘이 점점 약해집니다. 청소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줄어들고 식사를 챙겨 먹는 일조차 귀찮아지게 됩니다. 결국 생활의 기본적인 리듬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고독사 사례를 조사해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집안이 심각하게 방치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신호입니다. 삶의 의미를 잃는 것입니다. 고독사의 가장 깊은 원인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사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무기력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가 사라지면 몸과 마음은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공허함으로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고 하루를 시작할 이유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점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시간만 흘려보내는 날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분명 삶을 움직이게 하는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매일 해야 할 일이 있었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었으며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은퇴를 하게 되고 오랫동안 해오던 일이 사라지고 아이들은 성장해 독립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함께했던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큰 변화들이 겹치게 되면 어느 순간 삶의 중심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지?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3가지 습관만 꾸준히 지켜도 고독사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과 계속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작은 소식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삶에 힘이 생깁니다. 꼭 많은 친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가족 1명, 친구 1명, 이웃 1명이라도 좋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1번, 잠깐의 안부 인사만으로도 사람과의 연결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관계들이 쌓이면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안전망이 됩니다. 두 번째는 몸을 꾸준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단순한 운동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집 주변 산책, 이런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유지되며 몸의 활력이 살아납니다. 또한 몸을 움직이면 우울감이 줄어들고 마음도 훨씬 밝아집니다. 특히 집 안에만 머무르기보다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밖에 나가 햇빛을 보고 걷는 습관을 들이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삶의 작은 목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목표가 있을 때 하루를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목표가 거창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30분 산책하기, 친구에게 안부 전화하기, 책 한 장 읽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이처럼 작은 목표 하나만 있어도 하루의 방향이 생기게 됩니다. 이 작은 목표들이 쌓이면 삶의 리듬이 다시 만들어지고 삶의 의미도 조금씩 되찾았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대단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사람과 계속 연결되기. 두 번째, 몸을 꾸준히 움직이기. 세 번째, 삶의 작은 목표 만들기. 이 세 가지가 고독사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고독사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이웃,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꼭 한 가지 행동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